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빅터 프랭클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책에 담겨있는 그의 사랑 이론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는 사랑의 본질을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는 대체 가능한 사람인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 자,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봄으로써 자신의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랑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서 프랭클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성신경증, 즉 섹슈얼 뉴로시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신경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한 성생활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성에 대한 불안감과 강박으로 인해서 성적 불능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신경증,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가?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프랭클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경증이라 그러면 성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일종의 정신적 노이로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프랭클은 이러한 성신경증을 자신의 성적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일종의 예기 불안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기 불안이라는 것은 자기 관찰을 낳고 그리고 자기 관찰은 예기 불안을 낳으며 그러한 예기 불안이 성적 좌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이러한 예기 불안이 낳는 성적 좌절을 아주 재미있는 사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처음에는 남자친구와 플라토닉한 관계로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여성은 그 남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성적 충동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여자친구를 다그치면서 그 싫다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내뱉는다. 내가 보기에 넌 불감증이야.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는 자신이 온전한 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육체를 허락함으로써 자신이 불감증이 아니라는 것을 남자친구나 자기 자신에게 입증해 보이고자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녀는 성관계 자체에 몰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초의 선교에서 자신의 성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는 무진장 애를 썼던 것이다. 자신이 정말로 불감증일지도 모른다는 그 은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자기 관찰이 이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관계에 몰입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식의 실망은 결혼 생활이나 사랑의 삶에서 성적 예기 불안이라는 시민성 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성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으로 바로 성신경증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기 불안의 메커니즘을 프랭클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말더듬에 신경 쓸 때 그 말더듬이 더욱 심해지는 것처럼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불면증에 신경 쓸 때 그 불면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처럼 성적 불능에 대한 예기 불안이라는 것은 성신경증, 즉 섹슈얼 뉴로시스를 낳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의심 자체가 자신을 더욱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행위 자체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 반성으로 인해서 성행위가 실패하는 것이죠. 성행위라는 것은 매우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것인데 그것을 의식적 영역으로 끌어내므로써 도리어 성행위 자체에 장애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도를 끔으로써 성적인 예기 불안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심리치료의 주된 과제입니다. 한마디로 환자에게 성적 강박을 주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증상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그런 강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파트너에 의한 강박입니다. 파트너가 성적인 기대라든가 그 요구하는 바가 너무 크면 상대는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바로 그 의무감 때문에 부담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이 강박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요구를 지나치게 요구할 때 그 요구는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리어 상대에게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줄 때 도리어 그 요구가 성사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대가 주는 부담, 그것이 바로 강박이 되어서 성적 장애를 일으킨다. 자, 그것이 파트너에 의한 강박입니다. 자, 프랭클은 이러한 강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콘라드 로렌츠라는 학자가 했던 버들붕어 실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버들붕어들의 짝짓기에서 보통은 수컷이 암컷에게 온건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암컷을 힘차게 수컷을 향해 헤엄쳐 가도록 했을 때 수컷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는 수컷 버들붕어가 반사적으로 자신의 생식기관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쪽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덤벼들 때 상대는 불안과 강박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불안과 강박이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파트너에 의한 강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에 의한 강박입니다. 자, 여러분, 성행위는 즉흥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의도될 때 자신에게 그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이 강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행위를 해야만 한다 라고 계획할 때 이 해야만이라는 의무조동사가 바로 자기에게 강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할 때 도리어 그것이 강박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한 강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상황에 의한 강박입니다. 자, 프랭클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제 호텔에 갔을 때 시간에 쫓기어서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우리들에게 강박을 주고 즉흥적인 성행위라든가 성행위의 쾌락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황에 의한 강박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클은 이러한 강박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상대, 두 번째는 나 자신, 세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그 환경이 우리에게 강박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신경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행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강박을 제거하고 그 안에 즉흥성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강박증에 시달리는 신경증 환자들에게 성행위 자체에 집중하도록, 다시 말해서 즉흥적인 성행위로 사력 있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때 사력 있게 이끌어 준다는 것은 그의 병적인 태도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가 심각한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벗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행동이지 병적인 행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죠. 자,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불감증이나 발기부전으로 만든 것은 자신이 불감증이나 발기부전이 아닐까 하는 바로 그 예기불안이 그러한 결과를 예언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듯 쾌락 자체를 지향하거나 쾌락 자체를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인간은 쾌락의 토대를 잃어버리게 되며 쾌락 또한 무너져버리게 된다. 자, 이렇듯 성행위의 직접성과 즉흥성이 결여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행위 자체에 몰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그런 자기의식적 태도가 모든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예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이지 않은 부도덕한 관계, 예컨대 매춘부를 찾아가거나 불륜의 상황에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것은 전혀 병적인 것도 아니고 신경증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그의 높은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이때 그를 강박하고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도덕적 금기에 대한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이트 같으면 이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프랭클은 금기에 대한 공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금기에 대한 공포가 그를 소심하게 만들고 그러한 소심함으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발기부전은 전혀 흠잡을 것이 되지 못하고 굳이 흠을 잡자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태도를 흠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성적 목표 그리고 성적 대상에 관한 이론을 아직 인간적인 차원으로 승격되지 못한
비인간적인 성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에게서 성적 목표라는 것은 오로지 성적 긴장의 방출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리비도의 방출, 이것이 유일한 성적 목적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서 성적 대상은 굳이 사랑하는 사람일 필요가 없이 그저 이성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매춘부를 포함해서라도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에게서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그저 이성과의 성적 결합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인간의 성을 이렇듯 쾌락 획득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볼 때 그 성은 탈인간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생식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도 성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적인 성이란 바로 생식이라든가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한마디로 사랑을 위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적인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상대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때만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인간은 파트너에게 헌신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잊어버릴 때 도리어 자기 자신을 실현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말은 상대를 그저 자기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 도리어 그때 최고의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성이란 상대를 나의 유일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그런 상호적인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인격적 통합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가 목적이 되는 성관계 안에서 쾌락과 생식이라는 그 두 가지 목적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프랭클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 목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목적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강박으로 이끌어서 도리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도리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을 때 한마디로 자신을 잊고 사랑하는 상대에게 완전히 빠져들어갈 때 도리어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 없음을 통해서 도리어 그 목적들을 더 잘 이루는 그런 역설적인 상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프랭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신경증의 치유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성신경증 강의 섹슈얼 뉴로시스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